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3일 저녁 8시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도 조국, 정경심, 그 딸 조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언론에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또 조국 씨가 계속 이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항상 그 논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오늘 또 언론이 조국 이야기를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의 동의 없이 직접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 공소장은 중간에 잘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 크게 새로운 점은 없어요. 뭐냐 하면은 정경심 재판에서 남편인 조국 씨가 한 역할을 명시해서 집어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새로운 범죄가 발견된 거 뭐 또는 이것은 자신이 없으니까 빼겠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대목이 서울대학과 관계되는 것이라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 내용에서 다시 한번 조국 씨의 행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가지고 기사거리가 좀 크게 취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부장 임정엽 그 다음에 권성수, 김선희 이 세 사람의 판사가 관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4차 공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앞서가지고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혐의 중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호텔 허위 인턴십 확인서 관련 부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이겁니다. 받아들여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 두 인턴 증명서, 인턴 확인서죠.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 딸이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 이건 대학 입시용입니다. 확인서를 아버지인 조국 씨가 직접 위조했다. 직접 위조했다. 뭐 누구한테 부탁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인턴 확인서를 자기의 컴퓨터로서 직접 위조했다는 것을 이 공소장에 명기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명기했다는 점이 이번에 뉴스거리다 이겁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요사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인데 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접 위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소장을 변경하기 전에는 어떻게 적혀 있었느냐 하면은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센터장 한인섭 씨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딸에게 건네줬다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게 누군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명확하게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이 딸이 입시에 사용한 여러 허위 경력 중에서 공익인권법센터 및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경력의 공범들 간 역할 분담 및 범행 경위를 구체화했다. 특히 공범은 조국 씨를 가리킵니다. 조국 씨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실제로 정 교수 위주의 공소 사실을 작성했는데 그 이후에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역할을 명시했기 때문에 정교수 사건에도 이에 맞춰서 증거관계를 정리해 특정하는 취지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복잡한데 제가 좀 풀이해서 설명드리면은, 작년 12월 31일에 이 조국 씨에 대해서 검찰이 여러 혐의로 한 10개 넘는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죄명이 아주 이게 많아요. 뇌물수수,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조 혐의가 10개가 넘는데요. 위조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증거 위조인데요. 그 위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자기가 서울법대 교수면서 서울대에 있는 이 인권법센터, 아니죠. 이게 뭡니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위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공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소장 사본은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된 겁니다. 예, 그 대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옛날 공소장과 달리 요새 공소장은 사람 이름을 다 익명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이 이거 읽어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암호 같습니다. 요지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는 딸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세 사람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를 했습니다. 세 사람, 그러니까 딸과 친구 두 사람,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은 후 서울대학교 교수실에서, 자기 교수실입니다. 조국 교수의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실제 인턴으로 활동한 것처럼 각각의 성명, 주민번호, 소속과 함께 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데스 페널티 인 노스 이스트 에이저를 위하여 2009년에서 5월 1일에서 5월 15일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무슨 서울대학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레트지에 출력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센터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인턴십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국이 주도해가지고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자기 사무실에서 문서 양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아예 위조를 자기가 직접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조국 씨의 공소장에 적혀 있었는데 요 내용을 정경심 공소장에 추가로 넣어가지고 정경심 조국 공소장이 서로 이게 앞뒤가 맞도록 정렬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측에서는 이것은 중간에 논점을 변경한 거다 해가지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씨가 딸입니다. 딸이 입시에 사용한 여러 허위 경력 중 공익인권법센터 및 부산 아쿠아필리스 호텔 인턴 경력의 공범들 간 역할 분담 및 범행 경위를 구체화해가지고 증거관계를 정리해서 특정하는 취지다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것은 없는데, 다시 한번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조국 씨가 딸을 위해서 요 대목만 설명드린다면은 인턴 증명서 2장을 스스로 위조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텔에서 인턴했다는 것도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위조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도 뭐 이걸 뒷받침하는 지금 방향의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제가 조민과 같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받았지만은 이는 완전한 거짓이다. 인턴 기간 마지막 날인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게 전부였다. 조민은 세미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작년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압수한 PC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딸과 딸의 친구의 인턴 증명서 파일을 그 PC에서 발견했다고 했고, 그 파일로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9월에 자신이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조 전 장관은 청문회 준비를 한다면서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다. 이것은 정말 참기 어렵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요새 이 정권 사람들이 몰리면 법적 조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남북 간 비밀 합의서가 조작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법적 조치 취하지 않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발 법적 조치를 취해가지고 나를 좀 고소 고발해주면은 그 진상을 밝힐 수 있지 않느냐라고 고발해달라고 했는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하면은 기자들이 그렇게 쓰면은 일반 사람들이 읽어보기에 야, 법적 조치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언론이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그런 효과를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별개로 요사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후원 제작한 조국 백서가 팔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런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 논란의 원인을 조 전 장관 가족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와 입시 제도에서 찾고 있답니다. 이 좌파 사람들이 항상 하는 거죠. 개인의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거는 사회 책임이다.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해도 살인범의 책임이 아니고 그런 살인을 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든 그 살인범을 괴롭힌 살인범을 동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조건들을 막 제시를 하면서 이것은 사회 탓이라고 합니다. 사회 탓이라고. 개인 탓이 아니라 사회 탓이다. 이것도 조국 정경심의 탓으로 보기에는 그렇고 사회 탓이다. 사회 탓이다. 계층 구조와 입시 제도의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논지를 펴고 있다는 게 이 조선닷컴의 보도입니다. 옛날에 마가렛 대처가 영국 수상을 할 때 이 사회 탓 하니까 대처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들 앞에서 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는 없어요. 오로지 나와 가족과 국가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가족, 국가는 구체적이죠. 사회는 애매모호합니다. 이 좌파는 사회라는 말을 가지고 유리하게 써먹고 있는데 조국식 변명하는 카드로도 또 써먹고 있군요. 그러면은 대처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은 한국 좌파들에게 그렇게 물을 겁니다. 사회 탓이라고? 사회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와 가족과 국가가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